최근에 본 로맨스작 이렇게 된다니까. 다음 작품은 나오시는 파트 3. 뭐야 방금까지 방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협찬이 아닌데 이 과자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 약간 오늘은 노 브랜드, 누군가 언젠간 여기다가 뭘 넣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해봤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어서 쭉 얘기해볼게요. 네. 근데 불꽃이 바뀌었어요. 아니, 배경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시 노란 척 할게요. 이거 그대로 쓸게요. 뭐야? 그런데 색깔이 바뀌었네요. 아 놀라주세요. 뭐야? 핸드폰으로 색깔을 제어하는데 지금 이 색깔은 그 미소 핀님이 지금 셀렉하신 사랑의 색깔 아 핑크. 로맨스니까. 어머머. 안 또. 와우. 바로 빼주면 이게는 이제 참고 계신 거 아니야 막? 어퍼처라는 회사의 전구고 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렌탈샵에서 다 빌릴 수 있는데 고양이선 렌탈에서도 8개짜리를 빌릴 수 있고 이렇게 앱으로 쉽게 색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꿔보시겠어요? 아 예. 제가 그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색깔로 좀. 왜? 정열, 열정. 열받았다는 줄. 아니죠 아니죠. 열정. 로맨스는 왜 줄어들었는가가 아까 마지막 그거였는데, 저는 이거 준비할 때 마침 그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유튜버 무비팬더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약간 영화 광이시자 분석 되게 잘하시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로맨스 영화는 멜로는 왜 죽었는가, 정확하게 이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영상을 봤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로맨스 작품을 리뷰하니까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층이 줄었다. 로맨스에 대한 수요층이 줄었다. 두 번째는 드라마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작가들이 런했다 이거죠. 3번 영화 제작비가 상승했다. 4번 극장이 테마파크가 됐다. 저희는 로맨스만 딱 집중해갖고 로맨스 작품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층은 줄지 않았다. 영화를 수요하는 수요층은 줄었는데 로맨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드라마나 예능 이런 데서도 그렇죠, 로맨스는 그렇죠. 계속 차용되니까. 얘기하시는 게 이제 로맨스 영화의 수요층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는 아직 다 로맨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원하죠.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최근에 본 로맨스작 영화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영화가 없네. 잘 없어. 없네. 로맨스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려면 사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누군가와 함께 보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이벤트 같은 느낌인데, 영화관에 가는 게 로맨스를 본다는 거 자체가. 지금은 워낙 컨텐츠들이 많고 굳이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많이 생겨서 그런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수 뭐 로맨스 영화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덜 만들고 덜 보고. 저는 약간 다르게 느끼는 게,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짧은 2시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뭔가의 매력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지 않았나? 어려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웹드라마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로맨스라는 게 그냥 남자 여자의 감정 라인을 쉽게 만들, 아까 전에 이제 이비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쉽게 썼다, 되게 쉽게 했는데 되게 와닿는다 이걸 생각했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어떤 생각에 로맨스를 지향하지?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로맨스, 짧은 2시간, 1시간 내에 그걸 딱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고, 빠른 거다 보니 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좀 죽은 게 아닌가.
저도 근데 로맨스의 수요층이 줄었다에 대해서는 비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바웃 타임도 그렇고 그 클래식한 로맨스 작품들을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바웃 타임, 뭐 타이타닉, 비긴 어게인 다 재개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듭해서 그렇게 재개봉을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 같은데 아까 피디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으니까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그래서 설득력 없는 로맨스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설득력이란? 근데 전 그래서 살짝 반대인 게 드라마의 경쟁력이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에서도 어떤 장르물이나 이런 거에서 갑자기 러브라인 들어가는 순간 시청자가 훅 빠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예. 시청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로맨스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서 근데 진짜 요즘 그냥 남녀만 있으면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반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 대한민국 드라마는 죄나 뭐만 하면 멜로로 끝난다고. 뭐 방송국에서도 네. 시작하다가 멜로로 네. 끝나고 법정물에서도 멜로로 끝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리고 워낙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 연애 리얼리티, 뭐 연애 서바이벌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독한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여자들이 그 사랑에 빠지고 아름답고 우여곡절 끝에 행복하고 이런 거보다 그렇게 막 뽐내기 대회 막 서로 막 좀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과 이런 게 있는 걸 자주 보면서 동화 같은 얘기가 그걸 보러 굳이 극장에 가서 그 돈 내고 갈까? 라는 생각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수요가. 저 같아도 영화관을 가면은 해외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유명한 대작을 확인하러 가는 정도지, 뭔가, 이거 재밌겠는데? 로맨스 영화 한번 볼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 최근에 봤던 게 다 아바타나 뭐 이렇게 크게 굉장한 대작, 이런 거만 봤지, 소소한 로맨스 이런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예능, 환승연애, 솔로지옥, 나는 솔로. 다음 뭐 있지? 돌싱글즈.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이게 약간 연애 서바이벌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데서 약간 느끼는 대리만족? 복합적으로 다른 뭐 요소들이 엄청 많겠지만 이 예능에서 얻는 카타르시스 공감대와 다르게 분명히 과거 영화들을 보면서 아 저게 로맨스지 저게 간질간질 거리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어필을 못하는, 그러니까 타겟층이 세분화가 너무 확실해져가지고 전 인류 통틀어 사랑 이게 안 되는 세대가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거에 공감을 하니까 옛날 되게 클래식한 로맨스 영화들을 찾아보는 거 아닐까? 과거라고 생각하고 보잖아. 아, 과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고 봤기 생각하고 보는 때문에. 거 아니잖아. 그게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해. 아니, 전 그 생각도 드는 게 지금의 로맨스 영화에 요즘 세대들이 흥미를 잃었나?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감을 안 가진다? 최근에 봤던 뭐 로맨스작 한국 거 중에 너 재밌었던 거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 투자하는 쪽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로맨스 영화로 투자 받아서 영화 만들겠어. 배우들을 꽂아놓고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하겠어 할 때 굉장히 리스크한 결정일 것 같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차라리 검증된 장르물이나 검증된 뭐 그런 물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용 뭘 만들든지 하겠지. 제작비도 비싼데 회수하기 힘든데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 차라리 좀 싸게 해서 OTT용으로 뿌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피우지 않을까요? 영화 산업이 사실 어떻다 저렇다는 저희가 뭐 하기엔 너무 좀 큰 범위인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제 로맨스만 초점 맞춰서 보면은 영화가 죽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로맨스 작품 추천해 주는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생이네요. 어떤 로맨스 작품이 로맨스 추천해 줘. 그럼 뭐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최근 누구든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로맨스 재밌는 거 얘기해 줘. 그러면 약간 저는 하츠코이. 하츠코이라는 이제 OTT 넷플릭스에서 풀린 일본. 하츠코이. 물론 드라마입니다. 물론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인데 이거 로맨스라고, 사실 로맨스 드라마도 사실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정통 로맨스라는 느낌을 받은 최근작이 하츠코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 드라마긴 하지만 시대상을 잘 반영한, 그리고 진부하지 않은 사랑 얘기라서 되게 그랬어요. 우타다 히카루 아시죠? 우타다 히카루의 그 데뷔 앨범인 버스트 러브라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하츠코이라는 노래도 이제 후에 냈는데, 이 두 가지 노랫말을 소재로 넷플릭스에서 만든 일본 드라마입니다. 사실 영화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긴 영화처럼 느껴졌고, 과거와 현재 다 나와요. 이 주연들의 학창 시절과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면이나 감정선이나 대사나 분위기나 이게 로맨스지라는 느낌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본 이런 작품들이 되게 감정을 되게 섬세하게 잘 맞추는 이분이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제가 이와이 슌지 감독 작품을 다 좋아하는데, 이와이 슌지 감독 라인에 어디 이렇게 가지는 분인 것 같아요. 연출분이 여성분이신데 엄청 섬세합니다. 연출 자체도. 본인도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섬세. 어떤 포인트죠? 얘기해 주세요. 연극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사람 마음 그런 거 심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그 무엇들을 분류해서 배우에게 요구하는 그런 섬세한 제 것이죠. 와. 저의 로맨스 영화 추천작은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한 Her. H-E-R. 영화 초반에 굉장히 외로운 남자인 호아킨 피닉스한테 사랑이 찾아옵니다. AI. 근데 AI가 찾아오기 전에 이 사람의 일상이 굉장히 단조롭고 지루하고 먹먹하고 아무것도 진공 상태의 느낌의 어떤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하는데, 어느 날 AI와 사랑에 점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되게 사랑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고 마음에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누군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AI든 인형이든 동물이든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케이 구글 이런 걸 되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좀 기계와의 사랑에 빠진 것도 멀지 않아 현실화되지 않을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저 감시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로봇 개를 애완동물로 많이 키운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기계와 사랑에 빠지고 마음을 주는 게 일상화되는 게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로맨스라고 정의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영화 이런 걸 볼 때 내 가슴이 뛰고 설렜고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감정이 설레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로맨스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계절별로. 좋네요. 네. 조연도 제대로 맞게. 계절에 맞게 그러면 계절 색깔이세요? 봄이에요, 봄. 자, 저는 하나와 앨리스.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아하. 살짝 그런 일본 그런 느낌이 봄에 보면은 예. 색감이나 이런 것도 좀 와닿더라. 다음 여름. 여름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 여름 연례 행사 같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이거죠. 커프가 있군요. 저 커프 없이는 여름을 못 나요. 아이 돌아가. 그리고 가을. 가을 10월에. 그리고 마지막은 겨울인데 눈이 오는 겨울. 눈 오는 겨울. 먼 훗날 우리라고 중국 아세요? 아시죠? 오늘 약간 두 사람 로맨스 최고야. 그렇습니다. 먼 훗날 우리. 저의 추천작들. 신박하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날씨에 영향받아서 콘텐츠 보는 거 좋아해요.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로맨스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좀 다른데 저 렛미인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거든요. 이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알고 보면 흡혈귀야. 이거 사랑은 아닌데 사랑이면서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감정 사이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이루기 쉬운 사랑은 또 사랑이 아니니까 약간의 설레는데 가질 수 없고 거리감이 있고 이런 게 또 로맨스 느낌을 잘 주는 거 아닐까요? 렛미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OTT가 접근성으로 거의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서 로맨스가 자극적인 것 위주로만 많이 돌아가는 세상이 되니까 약간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 작품들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런 류의 것들은 더 이상 왜 찾아볼 수가 없지?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어바웃 타임은 카페인 지수로는 3잔 정도. 영국식 로맨스를 알고 싶다면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노팅힐을 보고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와닿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리뷰. 이거 어렵네. 사랑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네. 맞죠? 제가 그 다음에. 저는 4잔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웠고요. 한 줄평. About Time이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는 로맨스 영화. 이거는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라고 그냥 규정을 지은 게, 그러니까 추천작 말씀드릴 때도 영화를 다 보고 여운이 남으면은, 그런 사랑의 여운이 남으면은 저는 로맨스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뭐랄까요? 밀려오는 낭만, 그 여운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나 한편 또 시간에 대해서 엄청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영화였다. 저의 카페인 지수는 4잔입니다. 4잔을 줬는데요. 4잔 할게요. 사랑과 가족 모두 큰 생각과 울림을 갖게 하는 영화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컨트롤 Z를 여러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자녀다. 시간을 돌아가서 결국에는 새 아이를 낳는 아버지가 된다. 그럼 컨트롤 Z까지 나왔을 때, 피디님 또 맞아. 엄청 했는데 갑자기 다자녀다 하면서 네. 어바웃 타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작품은 얘기해 주세요. 드라마 시즌제 나오시는 생각나시는 것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안 했다. 구독해 주세요. 와.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펙트 한번 갈까요? 이펙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문. 안 나갈 것 같아. 알겠습니다.